여러분 지금 당신의 노후 준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는 걸까? 한때는 남들보다 더 벌고 더 쓰고 더 책임졌던 삶이었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너무 늦었고 지금은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70대 초반의 이재규 씨 40년 넘게 인쇄소에서 일하며 손에 잉크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젊을 땐 그랬죠.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노후가 뭐가 문제야. 하루 12시간 주말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부모님 병수발, 사돈의 팔촌 경조사까지 늘 돈 들어갈 일이 쉴 틈 없이 터졌고 본인의 노후 대비는 늘 나중에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도 없이 일하던 인쇄소가 10년 전 문을 닫고 그는 한순간에 일터도 소득도 잃었습니다. 처음엔 뭐라도 다시 할 줄 알았어요. 기술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근데 60 넘은 사람을 누가 써요? 이 씨는 동사무소 앞 일용직을 전전하다 결국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그제야 그가 붙잡은 게 국민연금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50대 후반에야 가입했다는 겁니다. 10년 남짓 불입한 금액으로는 월 28만 원. 이게 그의 유일한 고정소득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은 단칸방입니다. 도시가스 대신 전기 난로를 쓰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팁니다. 겨울엔 무릎이 시려요. 전기장판도 오래돼서 자꾸 꺼지는데 고치긴 좀 겁나고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이나 할인된 즉석밥으로 해결합니다. 그냥 끼니만 때우는 거죠. 예전엔 삼겹살 한 근씩 구워 먹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열어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이 씨는 두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지만 왕래는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나도 손자보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돈 들까봐 그런 것 같아요. 연락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젠 그것도 없어요. 그는 가끔 복지관을 들르며 사람 구경을 하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다 끊겼어요. 내가 연락 안 하니까 다들 잊었겠죠. 그가 유일하게 기대는 건 복지관에서 주는 급식 그리고 연금날 통장에 찍히는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도 물가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예전엔 3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꽉 찼는데 지금은 3만 원 들고 마트 가면 그냥 과일 몇 개 우유 하나 사면 끝이에요. 전기세, 병원비, 교통비까지 치면 한 달이 버겁기만 합니다. 이 나이에 알바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는 게 고달프다는 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제일 편했더라고요. 적어도 희망이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례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연금에 대해 아직도 나중에 준비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민연금도 믿을 게 못돼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연금은 일찍 준비할수록 그리고 꾸준히 준비할수록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노후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지출 구조를 파악해 연금 외에도 어떤 소득원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작게는 월 5만 원짜리 적립식 펀드라도 연금 계좌로 꾸준히 쌓아두는 것, 그것이 70대의 눈물을 막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60대 이상이시고 이미 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의 기초연금, 주거급여, 긴급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또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 아카데미, 무료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 상황에 맞는 은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발 먼저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늘 머나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했다. 청년 시절에는 당장의 월급과 지출, 눈앞에 놓인 삶의 속도에 밀려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대부분이었다. 누구도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연금은 납부 고지서에 찍힌 숫자일 뿐 그것이 먼 훗날 삶의 기반이 되리라는 현실감은 없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일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리고 소득이 끊기는 순간 연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체감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다. 연금이 없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사실을. 한 어르신은 말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돈도 꽤 벌었고 가족도 잘 부양했다고. 그때는 연금이란 걸 그저 국가가 가져가는 돈쯤으로 생각했고 국민연금조차도 이미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 시절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매달 들어오던 소득이 끊기고 나자 하루하루가 전쟁이 되었다. 연금이 없다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최소한의 기반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왜 사람들이 연금에 목을 매는지, 왜 30년 가까이 꾸준히 불입해왔던 사람들이 노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20년 넘게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무런 소득 없이 홀로 남겨졌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연금이라는 건 혼자 남겨졌을 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초연금으로 한 달을 버틴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약값을 제하면 남는 건 없다. 친구들과의 외출은 사치가 됐고 손주에게 줄 용돈도 없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항상 먼저 묻는 말이 당신은 연금 얼마 받아요? 라는 말이었다. 자신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보다 덜 받는 이들에겐 위안을 느끼며 스스로를 달랜다고 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 준비된 소득뿐인데 이를 뒷받침할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연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경력 단절 여성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았다. 이들이 노년에 도달했을 때 맞닥뜨리는 건 노후 파산이라는 현실이다. 연금은 단지 매달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기둥이며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다. 연금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작은 소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삶의 자유를 잃게 된다. 연금은 그런 자유를 사는 값이다. 당장의 여유가 없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불입하고 나만의 노후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모두 연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이다. 이제는 정보를 알아보고 제도를 활용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아직 40대, 50대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노후의 최소한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실행이다. 노후는 반드시 온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 영수증을 들고 연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통장에 찍힌 적은 금액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묵묵히 연금을 준비해온 사람은 비교적 여유롭게 삶을 누리고 있다. 준비한 만큼의 평온, 그것이 연금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나이가 든다. 그리고 그 나이 듦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연금은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이다. 그날이 오면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오늘의 늦은 후회가 내일의 슬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